뭘 좀 많이 먹어야 돼. 그럼 네가 많이 챙겨주든가. 전 돈이 없어요. 저도 돈 많이 챙겼어요. 안 와요? 간식들도 사갖고 와서 좀. 저 간식을 안 사요. 저 떴어요. 안 와요? 너 누구랑 대화하니? 저랑요. 뭐지? 항상 친구가 있대요. 항상. 단백질. 난 맥주예요. 단백질. 지금 이 내용들은 후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네. 그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거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이 파트는. 네. 자, 두 번째,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 단백질. 단백질. 얘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긴 한데 별로 안 쓰는 게 좋다. 그람당 4kcal. 기가 시간 잘 들었다. 어쩌라고. 칭찬해주세요. 수업은 다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 예스. 지방은? 지방 8kcal. 자식. 보였어요? 네, 국가 수업을 3분의 2 정도 줘야 돼요. 근데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단백질을 갖고 해야 돼. 근육. 효소를 만들어야 돼. 아니. 근육이 많이 중요하대요. 호르몬도 만들어. 대단해. 근육도 만들어. 만들어요. 머리카락도 만들어. 등등. 이러한 역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주로 이용이 되는 물질이 그게 바로 단백질이야. 아하. 알겠어? 그럼 얘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탄소, 수소, 산소인데 하나를 다른 종류를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요거 N이라고 얘기한 요거를 하나를 더 갖고 있고 일부가 황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애도 있어. 일부 단백질은. 여기 있지, 얘 핵산. 핵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여기까지 똑같아 쟤랑. 네. 그래서 CHOM 요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구성원소인지 핵산을 구성하는 구성원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요걸 가지고 황을 가지고 있어 일부가. 그럼 단백질이고 얘네들은 인이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원소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아까 탄수화 물의 기본 단위는 뭐라 그랬어? 단당류. 단당류라고 그랬어. 근데 이런 단백질인 고분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 기본 단위는 뭐라고 부른다? 아미노산. 네 글자. 아미노산.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미노산의 종류가 한 20종류가 되는데 20종류의 아미노산을 20개씩 붙여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가지수는 얼마? 400 아닌데요, 잠시만요. 20종류를 20개씩 붙여서 만들 거야. 20에 20제곱. 첫 번째 자리 1번 아미노산, 두 번째 자리 2번 아미노산 이렇게 순서대로 쭉 붙여 20번까지. 그럼 A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순서를 바꾼다. 2번, 1번 순서대로 20번. 그러면 B 단백질이 되는 거야. 1번만 20개를 붙여. 그건 C 단백질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즉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을 다양하게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20개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 건 20에 20제곱. 20승까지야. 엄청나게 다양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큰 수. 근데 이 아미노산 중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 그럼 그 안 만들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먹어요.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돼야 돼. 그런 걸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그래. 알겠어? 네. 왜? 단백질.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을 다양하게 합성할 수 있다고 해. 양으로 바꿔요.
됐어? 네.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식을 한번 써볼까? 노. 오. 아니에요. 오. 아미노산, 중심탄소, 에도산, 수소, 질소, 산소, 이쪽에 산소. 오, 제 중심탄소에 카복실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미노기, 아미노기. 여기는 수소. 수소. 신기해요. 선생님 멘트잖아. 곁사슬 R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 그래서 이 곁사슬이 다 달라. 이 20종류의 아미노산들. 나머지 다 똑같은 게 있어. 그래서 여기가 43페이지에 이렇게 있지. 네. 오른쪽에 아미노산의 구조. 아미노기도 붙어 있고, 곁사슬 붙어 있고, 카복실기 붙어 있고, 수소 붙어 있고. 자, 아미노산을 붙일 거야. 네. 그럼 두 번째 아미노산. 자, 첫 번째 아미노산이니까 R1, 두 번째 아미노산이니까 R2 이렇게 적자. 두 번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쪽하고 첫 번째 아미노산의 카복실기 쪽하고 여기서 이렇게 결합이 돼요. 잘 봐봐. 이렇게 붙어. 그래서 떨어져. H2O가 만들어져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카복실기의 탄소와 아미노기 사이의 질소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이 결합의 이름을 이건 외워. 펩타이드 결합. 알겠어? 펩타이드 결합. 자, 여기 봐봐. 이거는 포도당이거든. 벤젠처럼 생겼다. 포도당이라고 이 자식아. 얘네 둘이 붙어. 물물. 그러면 여기서 수소하고 이렇게 여기 떨어져 나가. 이것도 물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물 떨어나가요. 이렇게 붙는 거야. 이게 엿장이야. 그래서 이것도 물 빠져서 붙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떨어져 나가서 붙는 걸 탈수 축합이라고 불러. 탈수 축합. 그러면 저거 펩타이드 결합에서도 물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탈수 축합 반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물이 빠져 나가서 결합했다. 알겠어? 엿당을 분해해.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거든. 그래서 이런 걸 가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야.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거고, 이거는 물이 빠져나가서 붙는 거고. 그럼 펩타이드 결합도 끊어지려면 물이 첨가되어서 분해해야 돼. 이해됐어? 네. 이 결합은 안 외워도 되는데 저 결합의 이름은 외워야 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 펩타이드. 알겠어? 그림이 삭제되었어. 이렇게 찍은 거. 내 그림도 삭제한다. 영상을 보고 쓰면 됩니다.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코사인? 코사인? 몰라. 네. 아미노산이 두 개가 붙었어. 네. 펩타이드 결합 하나를 통해서 두 개가 붙은 거야. 네. 그래서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이 물질을 펩타이드라고 하는데, 네. 아미노산이 두 개 붙었으니까 다이펩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다이. 알겠어?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된 펩타이드야. 다이. 세 개가 결합된 세리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라고 불러. 다이펩타이드. 알겠어? 네. 여러 개가 결합된 거. 매니펩타이드. 포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폴리. 또 많이 붙었어. 프로테인.
프로테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오. 먹었지. 먹었지. 냠냠. 흡수 안 되잖아. 소화가 돼야 여기서 흡수가 가능하지. 녹말도 엿당 거쳐서 포도당까지 분해가 되어야지만 흡수가 가능한 거야.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쭉 붙은 거, 이걸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불러.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쭉 붙은 게 1차 구조. 이러한 1차 구조가 이렇게 나선 모양이라든가 병풍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2차 구조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의 구조야. 알파 나선 구조. 이건 베타 병풍 구조인데 2차 구조라는 거죠. 아. 거기에 나선 구조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2차 구조들이 모여서 하나의 작은 단위체를 만들었어. 이런 걸 3차 구조라고 부르는 거고. 이러한 3차 구조 여러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걸 4차 구조라고 한다. 단백질은 열에 강해, 약해? 약해. 약해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네. 그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돼버리면은 효소가 망해요. 기능을 못해요. 못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3차 또는 4차 구조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단백질의 열에 의한 변성. 그러니까 녹말이라고 하는 것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는 아밀레이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병풍 구조와 알파 나선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열이 가해져서 이 결합이 끊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풀려. 그럼 이렇게 풀어진 아밀레이스는 분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효소가 열에 의한 변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입체 구조로 구부러지고 덮이고 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효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결합이 풀려버리니까 기능을 못하는 거지. 그럼 이런 애를 다시 시키면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회복이 안 돼. 고장난 건 다 분해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새롭게 만들 때 돈 들어가. 아이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도록 체온을 항상 유지.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 36.5도를.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효소들의 최저 온도 조건이야. 그래서 거기에 단백질에 펩타이드 결합에 대한 그림이 있고 1차, 2차, 3차, 4차 구조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고 기름들을 한번 봐봐. 세포막과 세포 소개관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근육, 뼈, 힘줄, 피부, 털, 손톱, 발톱 이런 거 만들 때도 쓰고 효소 만들 때도 쓰고 호르몬 만들 때도 쓰고 항체, 면역물질 이런 거 만들 때도 단백질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체내에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할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물질이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 단백질 중 일부는 세포 안으로의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는 것도 있고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같은 단백질은 물질을 운반시켜주는 즉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반시켜주는 그러한 역할도 단백질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는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어? 네. 오른쪽에 변성이라는 개념도 있지. 단백질의 기능은 온도, pH 등의 환경 조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단백질의 열, pH, 산, 그 다음에 염기 등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변하면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백질이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 입체 구조가 변하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는 상태를 변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달걀을 삶으면 달걀이 투명했던 단백질이 하얗게 바뀌는 거지. 그럼 그걸 다시 식히면 다시 투명해져?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 모양이 변한다. 이게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이 돼버린 거야. 열이 가해져서. 그래서 단백질은 이 정도는 꼭 알고 가야 돼. 넘겨. 지질. 와. 와. 지질.
스테로이드.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을 지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질은 세 종류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야.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불렀던 건 중성지방 얘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지방 한 거, 탄단지 지방이 바로 얘. 이거는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물질이 그게 바로 중성지방.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라고 그랬어? 9킬로칼로리. 그리고 얘는 체온을 유지하는데도 도와준다. 저게 무슨 말이야? 피하지방층 들어봤지? 네. 그게 저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중성지방.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인지질. 이번엔 세포막을 필요로 한 다른 나머지 모든 애들 있지. 막 세포막, 미토콘드리아막, 뭐 핵막, 소포체막, 불지체막, 생체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야. 세포막을 비롯해서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막으로 되어 있다? 그럼 다 이 인지질로 되어 있는 거야. 스테로이드. 이거에 대표할 수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야.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이 아니라 제가 있어야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어. 이 호르몬은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저거 있어야 돼. 콜레스테롤.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에도 콜레스테롤이 좀 필요해. 지질 유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었지. 이름 긴 거.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강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다 스테로이드로 만들어졌어. 스테로이드.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 어느 정도 먹어야 돼.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야.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효소한테 일을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 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를 합쳐서 지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게 지방이라고 불렀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럼 일단 지질도 탄소, 수소, 산소로 주 구성원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얘에 대한 내용인 거고 얘는 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얘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얘도 기본 단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는 누구? 단당류. 단백질은 기본 단위가 누구? 아미노산. 그러면 저기 중성지방이 기본 단위는 글리세롤이라고 얘기하는 애 하나에 지방산이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야. 저게 기본 단위야.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지방산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요거는 식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거지. 불포화지방산. 탄소가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야.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어. 끝은 COH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포화지방산에 대한 개념인 거고 불포화지방산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결합되어 있어서 COH로 끝나. 이런 것들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불러. 왜 포화 상태이냐면 탄소에 팔이 몇 개가 있어.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탄소 4개. 4개 아니야. 여기 다 결합하고 있어. 다른 애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여기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포화되어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이거 여기 이중결합이 있지. 네. 이거 A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 이중결합 하나를 딱 끊어내고 얘가 가서 탁 붙을 수가 있다고. 그럼 불포화되어 있는 거야. 끼어들어갈 여지가 있는 게 그게 불포화지방산이야. 여기는 못 들어가. 뜯어내고 교환이 되지 않는 이상은. 개념 이해됐어?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은 그냥 짝대기로 쭉 이렇게 그리면 이건 포화지방산이야.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여기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데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그려. 이렇게. 여기 꺾어서 그려 여기서. 이런 걸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존재하는 동물성 지방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지. 소고기. 있어도 먹지 마. 돼지고기.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닭고기. 돈 주고 꼭 사 먹어. 네. 오리고기. 맛있다. 누가 먹고 있으면 꼭 뺏어 먹어. 우리 몸속에 좋은 고기 순서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오리고기가 높아. 별로 오리고기 좋은 맛있는데. 거예요 저거. 오리 그 마블링 그거 다 이거야. 마블링 이런 거 포화지방. 와. 먹지 마. 아, 예. 이거 먹어 이거 닭고기 오리고기. 맛있는 그거 고기. 써서 못 먹어요. 어? 오리 다 죽었다 이제. 오리 멸종 위기 정도예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오리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 누가 먹고 있으면 반드시 가서 뺏어 먹으래잖아. 그만큼 오리고기 좋다고. 좋은 절도 생각이에요. 제로. 원래 TBC. 생각이지. 너랑 말장난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아니요. 어? 글리세롤이 탄소 3개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거 그리지 마. 산탄당? 아니구나. 지방산이 이제 요게 지방산이야.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냐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이 되는데 R, COH 이게 이제 지방산에 대한 표현. 여기에 지방산 하나, 여기에 지방산 둘, 여기에 지방산 3개가 붙을 거야. R1, COOH, R2, COOH, R3, COOH 이렇게 가서 탁탁탁 붙는 거야. 그때 하나, 둘, 3개의 물 분자가 빠져. 됐어?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결합이 돼. 이해돼? 네. 이 글리세롤의 지방산에 3개가 붙어 있는 걸 간단하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다는 그 그림이라고. 알겠어? 네. 어? 와. 이 중성지방. 자, 인지질은 지방산에 하나가 붙었어. 아니, 2개가.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야. 물론 여기에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붙고 콜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붙어.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 짝대기를 2개 그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좀 긴 거 이렇게 포화지방 2개. 어떤 것들은 포화지방 하나, 불포화지방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이게 바로 인지질의 모습인 거야. 이해 됐어? 네. 이해만 하면 돼 이거는. 물 나온 거 같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지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 여기. 이 동그란 데 있지? 네. 물과 친한 친수성이야. 오. 여기 지방산은 불. 소수성이야.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는 소수성 뿌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질 중에서 유일하게 소수성과 친수성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포가 물속에서 처음 생겨나게 됐을 때 물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내부에 물을 포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오. 그래서 봐봐.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다. 이게 세포막이야. 여기는 바깥쪽 물이란 말이지. 안쪽에도 물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물과 친한 애들은 물 쪽을 향해 있는 거고 물과 친하지 않은 애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어야지만 물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물을 포함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물질 대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친수성과 소수성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 얘밖에. 와. 그래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더 단백질로 같이 이루어져 있다. 얘가 이거 나중에 또 할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인지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탄소고리가 몇 개? 4개로 되어 있다. 기본 탄소고리가. 그리고 다른 벼사슬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면은 지질의 3개의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네. 거기 스테로이드 보면은 성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거칠 호르몬 등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이용이 되는 물질이다. 한 종류가 이제 대표가 콜레스테롤인데 얘도 이제 요물 쪽에처럼 이렇게 새콤하게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역할도 담당을 한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니까 안 돼. 여기서 조금 섭취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지. 네. 자, 이렇게 갖고 지질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핵산. 와프. 시끄러워. 핵산은 솔직히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가 핵산. 자, 상처가 나면 거기에 나중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 고름이 생기는 거지. 그 고름은 성분이 뭐야? 찌꺼기. 싸우다가 죽은 백혈구들의 사체야. 그 백혈구의 해반에서 산성을 띠는 물질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산성을 띠는 물질이야, 산성. 유전물질이야, 유전물질. DNA, RNA. 이러한 두 물질을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핵산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최고성 성분 중에서 5등이야, 5등. 그래서 DNA와 RNA 간단하게 거기 비교를 할 건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얘가 하나 더 갖고 있지. 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를 더 갖고 있는 거. 아까 단백질은 산소, 수소, 산소, 질소, S. 황, 일부. 이렇게. 됐냐? 네. 기본 단위. 얘 기본 단위 누구? 단당류. 얘는 이거 지질은 그 중성지방. 글리세롤과 지방산. 얘는요. 아미노산. 얘는 핵. 뉴클레오타이드.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듣고 이해하고 말어.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외우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하나, 오탄당 하나, 염기 하나, 1대 1대 1 이렇게 결합된 이 구조물이 뉴클레오타이드야. 이게 여러 개가 결합된 게 그게 핵산이야. 그래서 핵산을 다른 말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표현을 해. DNA라고 얘기하는 물질과 RNA라고 얘기하는 물질을 좀 비교해 보면 DNA는 인산은 똑같은 걸 쓰는 거야. P. 그 ATP 할 때 해줬지? 인산은 원래 화학식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P 동그라미 하면 이거는 인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인산과 이 인산은 동일한 걸 사용을 한다. 오탄당. 근데 오탄당의 종류가 조금 달라. 여기 염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1번, 돌아가면서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여주는데 여기 2번 탄소를 보니까 붙어있는 게 봐봐. 2번 탄소에 OH가 붙어있대.
그러면 OH가 결합된 탄소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얘는 이름이 리보스라고 불러. 리보스. 근데 얘는 DNA를 구성하는 당에는 여기 2번 탄소에는 산소가 떨어지고 수소만 붙었어. 자, 산소가 떨어졌지. 산소, 옥시가 떨어졌어. 디옥시. 리보스. 됐어? 산소가 떨어진 리보스란 얘기야. 여기 산소가 붙어있으면 그냥 리보스고. 알겠어? 종류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래서 DNA 약자가 뭐야? 디옥시리보 뉴클릭 엑시드. 디옥시리보스로 되어 있는 해간의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래. 그럼 RNA 약자는 뭐게? 리보 뉴클릭 엑시드라고 부르는 거야. 리보스로 되어 있는 해간의 산성을 띠는 물질. 별거 아니지? 이름을 그렇게 그냥 붙인 거지. 당의 종류는 다른 걸 쓴다. 그다음에 여기는 염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 염기. DNA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는 이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렇게 4종류를 사용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어 다 이름이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자, 근데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은 걸 써. 근데 DNA는 티민이라고 하는 걸 쓰지만 RNA는 티민 대신에 유라실이라고 얘기하는 걸 사용하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대. 종류가 좀 다르네. DNA의 구조. DNA는 무슨 구조?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대. 거기 봐봐. 두 가닥이 이렇게 나선 형태로 꾸며져 있지. 그게 이중 나선 구조라는 모습이고. RNA는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건 두 가닥이 나선으로 꼬여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게 RNA가 되는 거야. 자, 기능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 정보는 선을 안 켜줬는데 유전 정보가 뭐야? 4개월 전에 알려줬어. 4개월 전. 유전할 때 알려줬잖아. 유전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유전 정보 물어본 사람님이 이거라고 대답하라 그랬지. 단백질 설계도. 그렇지. 단백질 설계된 거야. 칭찬해줘야 되겠네. 단백질 설계도야. 어? 설계도가 어디 저장돼 있다고? DNA. DNA에 저장돼 있다고. DNA. RNA는 뭐야? 그 설계도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전달해주는 거. 야, 돌연변이 현상을 가르쳤지. 돌연변이. 네. 유전자 돌연변이라 뭐라 그랬어? 염기가 잘못되는 거잖아. 네. 그럼 염기가 잘못되면 단백질이 잘못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나타나는 게 유전자 돌연변이. 난모양적 혈구 비혈증, 알비노증 이런 것들 연결이 돼 머릿속에. 어? 이게 차이야. DNA, RNA 그 밑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지. 표로도 아우 깔끔하게 그냥 다 있네. 이야. 더 자세한 건 이 다음에. 문제 하나 만들까?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몇 종류나데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네 종류. 왜? 여기에 AGT. 아데닌이 붙으면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겠지. 그럼 구아닌이 붙으면 구아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 티민이 붙으면 티민 뉴클레오타이드. 티민 뉴클레오타이드
CH 사이토신에 붙으면 사이토신 뉴클레오타이드. 그래. 그러니까 네 종류로 이루어지네. 네 종류. 아, 그럼 RNA를 구성하는 것 몇 종류? 제 네 생각엔요. 종류. 네 종류 같아요. 네 종류야. 네.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8종류. 헥산. 아, 이거 둘을 합쳐서 헥산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헥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종류? 네 종류. 아니야. 8종류. 16종류? 여섯 째. 다섯 종류. 5종류. 조금만 다르지. 네. 그치? 아니야. 8종류요. 왜? 더해요. 아, 아. 인산. 얘랑 같냐? 아니요? 같아 달라. 달라요. 뭐가 달라? 오탄당이 달라요. 당이 다르잖아. 당이. 그러니까 이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와 이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는 서로 달라. 그래서 8종류로 헥산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즉 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가 저장이 된다고 했잖아. 기억나냐? 안 나지? 그치? 이런 거 열심히 외우고 그러마. 네.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유전 물질 때문에 우리는 엄마 아빠를 닮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네. 왜? 이게 어디 들어있는데? 유전 물질이 어디 들어있는데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어? 세세포. 생식세포 안에 들어있었던 거잖아. 네. 생식세포 안에 염색체에 들어있었잖아. 네. 네. 그래. 네. 당연히 엄마 아빠의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물질을 생식세포를 통해서 물려받았으니 당연히 우리는 엄마 아빠를 닮을 수밖에 없지. 네. 저 지아빠 닮아갖고 양말 거꾸로 벗어놓고 저거. 왜? 왜? 응? 왜?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양말 똑바로 벗어서 세탁기에 넣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 양말 뒤집어서 빨래하기 힘들어. 네. 똑바로 벗어서 넣어. 네. 알았어? 네. 지아빠 닮아갖고 그냥 뒤집어서 벗어놓고 말이야. 아빠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이게 헥산이라는 얘기. 됐어? 네.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네. 외우지 않는다. 뭐들어 외워. 나한테만 안 외워. 이거 무슨 소리야 어서? 야. 너 쥐가 다녀? 너야? 어서 쥐가 있어 여기 어디? 또 안 나네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왕민에서 검거서. 요거는 안 했잖아 무기염리. 네. 네. 책 넘겨봐. 없잖아. 아씨 이거 얘 왜 빼먹어 얘는? 무가 없어요. 역시 하이차. 없을무. 뭐라고? 네. 하이탄이 없다고요. 근데 놀라워요. 무기염리는 나트륨, 칼륨, 칼슘, 아이오딘, 인 이러한 무기질들이야. 무기질, 무기양분. 얘는 최고성 성분으로 이용이 되는 물질이야. 최고성 성분. 얘보다 많아. 얘네들보다 양이. 와. 얘는 생리 기능을 도와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효소 있지, 효소. 효소의 기능을 도와준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속해 있지 않은 물질이 하나 있어. 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여기에 안 속해 있어. 뭐지? 지방. 지방 아까 했잖아. 금속. 비타민? 글자 비타민. 맞네. 야, 비타민 없잖아. 바이타민. 바이타민.
네 글자였네. 비타민은 뭐야? 얘는 체구성 물질이 아니야. 네. 근데 이거는 있어야 돼. 효소 도와주거든. 그럼 이 기능 갖고 무기력인지 비타민인지 모르지? 네. 둘 다 효소의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체구성 성분으로 이용되지 않느냐? 체구성 성분으로 이용이 되면서 효소 도와주면 무기력이고 효소도 좀 비타민. 아. 수용성과 지용성이 B, C, A, D, E, K. 결핍증.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네. 각기병, 괴혈. 괴혈증. A 부족하면 장염. 야맹증. D가 부족하면 피가. 그룹병. E가 부족하면 불임. K 응고지연. 아니었어? D까지는 분명히 했었는데 다 까먹었다. 비보.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아. C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수행할 때까지만 외우고 갖다 버리고. 우리 기억이 어디 갔지? 그래서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에 대해서 쭉 다 정리한 거야. 많이 했네. 와, 아 힘들다. 많이 했으니까 그때 많이 했으니까. 숫자가 많네요. 47페이지. 네. 개념. 네. 1번. 1번. 뭐 들어가야 돼? 제 생각엔요. 조직이요. 조직이 들어가야지. 2번. 기관. 기관. 3번. 기관계. 기관계. 4번. 조직계. 5번. 뭐지? 연구조직계. 내가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잠시만요. 두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나머지 하나. 반다발 조직계. 반다발 조직계. 6번. 수소결. 극성 뛰는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이 형성이 된다. 수소. 미안해 친구야, 여기다 쓰고 있었어. 너 적지 마. 지울고 있네. 7번. 펩타이드.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8번. 인지질. 단백질과 함께 생체막을 구성한다. 9번. 이거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 걸려. 콜레스테롤. 10번. 뉴클레오타이드. 와. 11번. 구조. DNA. 이중나선. 12번. 리보스. 가서 적고 싶어. 숙제. 끝까지. 숙제 53초까지 이렇게 생각들을 좀 많이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봐. 예, 아니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어떤 특징이 어떠한 물질로 이용이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을 보니까 10분 남았네. 네. 많이 남았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지 되는데 볼 구조화 기능. 문제나 풀자 문제나 숙제 48페이지부터 숙제하면 되겠다. 거의 8페이지. 여기까지 마무리.